안녕하세요. 김재환입니다. 제가 원래 이제 재산 관리하실 때 도움이 되시는 한 15가지 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려드리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8개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저 7개를 할까 했는데, 회장님께서 3월 말까지 이제 주택 임대 사업 등록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한도 다 돼서 좀 그 부분을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팁은 혹시 다음 시간이 된다면은 그때 마저 하도록 하고, 오늘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는 거 하고 또 주택임대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조금 유리하게 양도소득세나 이런 측면에서 작용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하면서 좀 걱정이 사실은 되긴 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조금만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면 또 다른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이래서 하여튼 그렇든지 말든지 여러분들 그동안에 한 80회 강의 들으시면서 이렇게 세법 지식도 상당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저희 시골도 그런 마찬가지인데 염소 소 키우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골에 가보면 양 키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왠 줄 알아요? 양도 소득세 내기 때문에. 그래서 양은 안 키운답니다. 근데 아직 웃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예, 첫 번째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 이제 세금 관련 문제를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요. 파리 대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단기 투자를 좀 억제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지정지역하고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을 하고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지정지역을 12개 정도 지정을 했습니다. 작년 이제 2017년 8월 3일자로 이제 유효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재경부에서 고시하는 거죠. 재경부 공시사항으로 이렇게 12개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했는데, 이때 적용되는 거는 1세대 3주택에 대해서 중과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이거 자료가 필요하시면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공실 클럽을 제가 자료를 넘길 테니까 PPT로 만든 자료를 혹시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말씀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1세대 3주택에 대해서 이제 지정지역에 대해서 작년 8월 3일 이후로 지정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요걸 양도할 때 일반 세율보다 10%포인트, 그러니까 일반 세율이 10%면은 10을 해서 20% 되겠죠. 그리고 20%면은 30% 되겠죠. 이제 그게 일반 세율에다가 10%포인트를 가산을 해서 적용을 하겠다. 근데 이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시, 요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지정 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예를 들어서 1세대 3주택이라 하더라도 지정 지역이 있지 않으면 상관없는 얘기죠. 그리고 지정 지역에 1개 주택이 있고 다른 지역에 2개 주택이 있으면 다른 그 2개 주택 파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고,
지정지역 안에 있는 고주택을 팔 때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일반 세율도 사실은 이제 최고 세율이 6에서 42%까지 2% 늘어났죠. 요거는 그걸 감안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산을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을 해준다. 이게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30%까지 해주거든요. 이제 30%까지 해주는데 그거는 적용을 해준다. 그게 작년 이제 파리 대책할 때 바로 즉시 1세대 3주택에 대해서 중과하는 제도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거는 작년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하긴 했지만은 이제 시행을 조금 다르게 하는 그런 조치인데요. 일단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서 40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40개 지역인데 여기 앞에서 봤던 그 12개 지역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포함을 해서 40개 지역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요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좀 이렇게 핀셋처럼 찝어서 좀 중과하겠다는 그런 정부 의지가 담긴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뭐 서울시는 25개 구 전체다. 그리고 기타는 뭐 경기도 일부하고 부산시 일부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는 먼저 동그라미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잘 아시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할 때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추가를 했습니다. 2년 이상 살아야 된다는 거죠.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으려면은 2017년 8월 3일 이후로는 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살아야 된다는 거죠. 2년 이상. 그래서 여기 추가가 됐고, 두 번째로는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는 2주택자는 일반 세율의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일반 세율의 20%포인트 중과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하고 종부세도 합산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주택인데 그냥 분양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분양권은 여기 이제 포함되기는 되는데 양도 당시에 다른 분양권이 없고 또 30세 이상이 되고 무주택자인 그런 분양권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중과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과하지 않고 뭐 30세 이상이 안 되더라도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30세 미만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권이 또 뭐가 있죠? 그죠? 입주권이 또 있죠. 조합 입주권은 이거를 조문을 잘 읽어보면은 그 조합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할 때는 들어갑니다. 다주택자 주택을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 자체를 양도할 때 조합원 입주권 자체를 양도할 때 중과 규정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팔 때는 중과되지 않지만은 다른 거하고 이렇게 다른 주택하고 3주택, 2주택 계산할 때는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 입주권은 그거 자체적으로 양도할 때는 중과 규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 뭐 1년 미만은 40% 그리고 1년 이상은 일반 세율을 적용을 받는 거죠. 조합 입주권은.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을 여기 조정 대상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은 40%, 50%, 2년 미만이 40%죠. 그래서 조합 입주권하고 세율 적용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조합 입주권은 1년 미만이 40%인데 다른 지역에 있는 거는
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이면 50%,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이제 일반 세율 적용. 이렇게 해서 세율 자체도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 어렵기는 하죠.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렇게 자꾸 듣다 보시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나중에 또 이게 자료를 달라 그래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일단 이런 게 있다더라 그런 거 정도만 귀에 담아 가시고 실제 이제 나중에 할 때는 뭐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계산해서 하시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그 사례 발표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감으로 이렇게 뭐 또 하실 때는 소득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계산해보고 하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럴 시간도 없을 테고, 그런 상식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은 이렇다더라, 뭐 저런 부분은 저렇다더라, 이런 정도로 귀에 담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좀 어렵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그랬는데 이 중과하지 않는 주택입니다. 요거 외에는 다 중과되는 거죠. 중과되지 않는 주택의 범위를 보면은 이제 장기 임대주택, 제가 이제 적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장기 임대주택, 뭐 수도권 이런 데서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요거는 보유주택 계산할 때도 제외한다는 거죠. 그리고 2주택자 보유자의 중과제외주택은 뭐 요거 3주택자도 포함해서 장기 임대주택. 그래서 제가 장기 임대주택을 빨간 걸로 표시한 이유는 오늘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빨간 걸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장기 임대주택은 뭐 3주택이든 2주택이든 보유할 때 그 중과 제외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뒤에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뭐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중과를 배제한다 했는데 뭐 장기 임대주택이 그러면 뭐냐? 뭐 무조건 뭐 장기라는 것도 사실은 개념 정의도 없고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자체에 등록할 때는 4년짜리하고 8년짜리밖에 없습니다. 단기 임대주택하고 뭐 중공공 임대주택 그쪽에도 아마 용어를 바꾼다 하더라고요. 앞으로요. 뭐 단기 임대주택, 중공공 임대주택이 아니라 뭐 장기 민간 임대주택하고 뭐 장기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아마 지자체에서 법을 개정할 때 좀 바꿀 거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세법에서 장기 임대주택 이런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자체에는 이런 건 사실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되는 장기 임대주택의 이제 먼저 요건을 한번 보면은 먼저 이렇게 장기 임대주택으로는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지자체에 뭐 구청에 임대 가셔가지고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그 등록한 결과를 가지고 세무서에 이제 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지자체에 가시면 임대사업 등록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4년짜리가 있고 8년짜리가 있는데 그 8년짜리를 명명하기를 중공공 임대주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공공 임대주택. 그래서 그전에도 중공공 임대주택이지만 장기 임대주택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 뒤에서 이제 조금 더 보시면은 이제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일단은 중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더라도 그게 장기 임대주택의 범위에 들어가면은 동일하게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지자체에도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그리고 5년 이상 이제 임대를 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할 때도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해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또 바뀐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내용 부분들이고 변경 이후에는 2018년 4월 1일부터는 2018년 4월 1일부터는 이제는 중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중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중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세무서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하고 그전에는 5년 이상 임대였는데 이 중공공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의무 임대기간이 8년입니다. 그래서 8년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는 게 3월 31일 이전까지 뭘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지나면은 3년이 늘어나는 거죠. 그 3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전에 등록을 하면은 이제 3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게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기간의 혜택이 3년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뭐 3월 31일 이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라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뭐 혜택은 8년 이상 임대해야 되는 요건 말고는 동일하고요. 이것도 중공공 임대주택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지자체에서 쓰는 그 용어인데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 주택으로서 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장기 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이것도 이런 거 다 중과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해 주는데 이게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냥 장기 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냥 중공공 임대주택이다. 그러면은 장기보유 장특공제 줄여서 우리 얘기하죠. 장특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장특공제만.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장특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저게 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겠지만 뒤에서 조금 살펴보시면은 이해가 조금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그래서 좀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이런 거는 뭐 정말 어렵다는 것만 아시고 나중에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결론만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만 알고 가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이게 임대 등록 형태에 따라 가지고 세법에서 한 4가지, 5가지 사실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한 개는 오늘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거는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이거조차도 복잡한데 그거까지 또 섞어 놓으면은 뭐 정말 뭐가 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저도 사실은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4가지 정도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를 혜택을 주는 게 지금 오늘 제가 4가지 소개를 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게 2개가 있고 소득세법에 있는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말장난 같은데요. 그래도 많이 다릅니다. 요거는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조항이고요. 요거는 양도소득세 세액 감면 조항입니다. 그래서 위하고 아래하고 이제 좀 구분을 지어봐야 되는데 특례 요건을 보면은 요거는 국민주택 이하 뭐 단 다가구는 가구당 면적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다가구라도 뭐 똑같게 짓지는 않잖아요. 하나는 뭐 예를 들어 90평방미터고 하나는 50평방미터 하면 평균 해가지고 85평방미터 이하면은 적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구는 가구당 면적인데 그거를 뭐 여러 개 섞여 있는 거는 평균을 해서 이거 기준을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공공 임대주택은 무조건 8년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중공공 임대주택 기준에서 8년간 의무 임대해야 되고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입니다. 5% 이하.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는 뒤편에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뭐 기준을 위반을 하면은
뭐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거 하는데, 이제 국세에서는 그런 과태료 부과하는 건 없고, 8년 임대 기간 중에서 5% 이상 올린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빼고, 이제 8년이 되냐 안 되냐,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7년차 하다가 갑자기 많이 올렸다고 그러면 영원히 안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한 2년은 빼고, 그 다음에 계약할 때 또 다시 내려오면은 그 계약 기간은 포함을 해서 8년 임대했냐, 안 했냐, 그렇게 판단하는 거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를 계산할 때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그리고 이제 이, 조특법에 나와 있는 과세특례 내용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원래는 30%라고 그랬잖아요. 30%인데 얘는 50%까지 해주고 10년 이상 하면은 70%까지 장특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이제 법을 미리 개정해 놨는데 2019년도부터는 8년 이상 70%로 이제 단일화 해놨죠. 8년 이상만 하면 이제 무조건 다 전부 70%로 이렇게 법을 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중공공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뭐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뭐 50%또 70% 해준다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중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할 때 우리 내 주택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먼저 판단을 해보셔야겠죠. 자, 두 번째, 중공공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세액 감면 주택인데요. 요거는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매입 임대주택. 자기가 건설해서는 안 되고 매입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1호 이상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3개월 내에 구청이나 세무서에 등록을 하면은 요거는 똑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10년간 의무 임대 기간이 2년 더 많은데요. 여기에 해당해서 하면은 나중에 이제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을 100% 감면해 줍니다. 100%. 뭐 장사하는 것 같네요. 뭐 감면해 줍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법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위에는 해당이 되고 밑에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게 이제 뭐 건설에서 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매입 임대주택은 올해 말까지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구청 세무서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2018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게 뭐 매년 또 연장이 되니까 이게 뭐 언제까지 될지 또 모르죠. 일단은 지금 현재는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법 개정할 때 뭐 2년, 3년, 주로 3년을 많이 늘리는데 뭐 3년을 더 연장할지 이런 거는 아직 알 수 없는 내용이고. 자, 여기서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보자고요. 어떤 요 조건에 맞는 주택을 한 15년 동안 임대하고 난 다음에 팔았다고 치자고요. 팔았는데 근데 임대는 한 12년 했어요. 12년 동안. 근데 한 3년은 뭐 집이 뭐 오래됐거나 어찌됐든 간에 공실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공실 클럽에 안 내놓고 그냥 공실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실로 있었는데 한 15년 있다가 파신 거죠. 그러면은 내가 임대한 기간은 12년이잖아요. 그리고 공실로 있었던 거는 3년이잖아요. 그래서 3년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오를 수도 있죠. 집값이 많이 오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표현이 있는 것처럼 임대 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100% 감면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3년 동안에 그 공실로 있었던 기간에 양도 차익이 발생한 건 감면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실 클럽에 얼른 내놓으세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입니다. 임대 기간 중 임대 안 한 기간은 뺀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를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그겁니다. 이제 소득세법에 있는 건데요. 소득세법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앞에는 중공공 임대주택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요거는 이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입니다. 요거는 뭐 장기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뭐 건설도 상관없고 뭐 임대도 매입 임대도 상관없고 다 적용이 되는 건데 그 매입 임대주택은 대신에 이제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1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면적 기준 없고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원, 수도권 받건 3억 원. 건설 임대는 2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5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를 하게 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해주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1세대 일단 중과에서 배제된다는 거죠. 중과세 하는데 배제한다. 그리고 그거에 플러스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해준다는 건데요. 1세대 1주택 80%란 거는 이제 뭐 1세대 1주택이지만은 이제 뭐 고가주택이나 아니면은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파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추잖아요. 그런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80%까지. 그리고 1세대 2주택은 뭐 원래 기본 그 장특 공제율 30%를 공제를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임대주택 사업자의 주거용 거주주택. 자, 요거는 뭐냐면 앞에 세 개는 그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중과를 되냐 안 되냐. 그렇게 판단하는 문제고 여기 네 번째 있는 거는 요게 이제 임대주택하고 내가 다른 주택 1세대 1주택 갖고 있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주택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 관계에서 뭐 세제 혜택은 어떻게 줄 거냐. 그거를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주주택 요건에 보면은 장기임대주택 이외에 그 밖에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내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 말고 자기 살고 있는 주택 그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조건이고요. 특례 요건은 이겁니다. 임대 당시 기준 시가 이렇게 있고 장기 임대주택 뭐 5년 이상 임대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거주지가 살고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비과세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개는 그 주택을 팔 때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고 뒤에 마지막 거는 내가 살고 있는 1세대 1주택에 적용을 어떻게 하면은 1세대 1주택을 적용을 받느냐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 다가구 통째로 6억 이해를 해야 되나요? 네. 다가구는 한 채를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각 팔게 되면은 세법에서는 각각 한 채씩 보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강의 안 오셨군요. 질문은 이따가 받겠습니다. 앞에는 저하고 눈을 마주쳐서 여쭤보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과세 특례 적용되는 장기 임대주택하고 중공공 임대주택. 뭐 장기 임대주택은 뭐고 중공공 임대주택은 뭐냐 그런 내용은 이제 그런 말씀은 안 하시겠죠. 장기 임대주택은 사실은 지자체에 관련되어 있는 용어는 없습니다. 세법에서 장기 임대주택. 그래서 임대 기간을 보면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한 건데요. 층기를 누설했는데 뒤에 걸 보여드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기 임대주택은 5년입니다. 중공공 임대주택은 8년이고
이게 조금씩 다 다릅니다. 면적 기준, 매입 기준, 뭐 과세 특례는 이게 합산 배제하고 중과 배제하고 장특 공제해주고, 요거는 중공공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장기 임대주택의 범위에 들어가면 뭐 요거 동일하게 적용해주고, 그 외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뭐 50%, 70% 이런 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요거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제가 1시 반에 사무실에서 출발했는데 1시 20분에 만든 거예요. 1시 20분에 만들었는데 이걸 좀 어떻게 설명해 주면 좀 이해가 빠를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이 표를 만들어 봤는데, 일단 결론은 이겁니다. 중과 배제 받고 장특 공제 받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받으려면은 5년으로 임대 등록하면 되고, 지금 기준입니다. 지금 3월 31일 이후 말고요. 지금 기준으로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되고, 만약에 장특 공제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거 정도 2개 하려면은 뭐 이제 중공공 임대주택으로 한다든가 그런 내용인데요. 결국은 1번, 3번 이게 뭐냐면, 앞에서 제가 그 1, 2, 3, 4 번호를 매겨놨잖아요. 번호를 매겨놨는데 그게 1번에만 해당이 되면, 1번에만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장특 공제 50%까지 받는 거, 장특 공제 받는 거 그것만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또 이게 3번에만 해당이 된다. 3번에만 해당이 되면은 장특 공제 30%에다가 뭐 합산 배제되고 중과 배제되고, 그리고 1번에도 해당될 수도 있고 3번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장특 공제 50%, 70% 합산 배제되고 중과 배제된다. 그래서 1, 2, 3, 4번 중에서 1번하고 3번하고 사실은 좀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1번, 3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1번에만 해당되는 경우, 3번에만 해당되는 경우, 서로 1, 3 두 개 다 해당되는 경우, 그러니까 1번으로 임대 등록을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3번으로 임대 등록하는 임대주택도 요게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번, 3번이 겹치는 부분에, 그러니까 중공공 임대주택이면서 장기 임대주택, 또 장기 임대주택이면서 중공공 임대주택인 거, 그거는 이제 여기 우리가 옛날 상수 시간에 배웠던 교집합에 들어가면은 이게 2개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각 해당이 된다 그래서 뭐 특례 조항이 적용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려운 거 안 하고 그냥 그 재산관리 팀만 하자 했는데 자, 이거는 제가 참고로 표를 정리해 드리고 싶어서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내년부터 또 바뀝니다. 내년부터 바뀌는데요. 바뀌는 내용이 지금은 10년 30%인데 앞으로는 15년 30%로 좀 더 세분화돼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장기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하여튼 올해까지만 그 10년 30%가 적용이 되는데 앞으로는 15년 30%짜리가 적용이 된다. 그리고 임대 등록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뭐 이렇게 미등록하면은 뭐 10, 12, 15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공제율이 얼마 안 되죠. 미등록 하더라도 30% 기본은 해주는 거니까요. 기본은 해주고 중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지면은 이제 8년 이상이 되면은 50%, 10년 이상이면 70%. 2019년부터는 얼마 해준다고요? 10년 이상은 다 70%.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면은 양도소득에 관해서도 혜택이 있지만은 그 임대소득 자체에서도 감면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양도할 때만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임대소득 그 자체에 대해서도 소득세 낼 때 감면을 많이 해주도록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뭐 주택 임대 월세소득 2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이건 다 아시죠?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이지만은 2018년까지 유예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뭐 또 매년 또 유예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제가 세법 만드는 데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일단은 현행 법은 그렇습니다.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하고 그 이상은 종합과세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 등록 사업자는 현재 그렇죠. 60% 필요경비 인정을 합니다. 주택임대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3주택 이상은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제외한 금액의 60%에 대해서 60%에 대해서 이자 상당액을 간주임대료로 환산해서 또 과세하는, 월세 말고 보증금 받는 경우에는 그렇게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입법 예고 중인데 이게 1.6%가 한 1.8%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적용은 한 4월 1일부터 되는 걸로 입법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1.6에서 1.8%로 상향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자율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감면 확대한 후에는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되는 건 2019년부터였거든요.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유예해놨기 때문에 2019년부터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그리고 필요경비 차등화 및 감면 대상을 확대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분리과세 하고 싶으면 분리과세 하시면 되고요. 나는 종합과세 그래도 하고 싶다 하면은 종합과세로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리과세 시 주택임대 등록 사업자는 등록사업의 70%, 미등록 사업자는 50%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주도록 법이 개정이 2019년부터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제 생각은 그냥 분리과세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가서 필요경비 70%를 인정받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게 표는 이제 제가 앞에서 글로 푸는 거를 표로 정리한 겁니다. 글로 푸는 거를 1주택인 경우에 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주택인 경우에 공시가 99억 초과, 9억 이하인데 9억을 초과하면서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면은 종합과세, 2천만 원 미만이면은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1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 2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입니다. 비과세하고, 요게 이제 공시가격 9억 이하면은 요거는 이제 1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9억 이하도 비과세한다. 그래서 1주택에 대해서 과세되는 거는 월세 2천만 원 미만 요거를 분리과세해서 60%겠죠, 그죠? 내년부터는 이제 그게 70%로 올라가는데 요렇게 과세되어지고, 2주택은 2천만 원 초과는 종합과세, 2천만 원 미만은 분리과세, 2천만 원 초과 요렇게 2천만 원 미만은 요 위에하고 똑같은데 공시가격 9억 이하에 대해서 비과세되는 조항이 2주택에서는 없죠. 또 3주택 이상은 다 과세됩니다. 2천만 원 초과는 종합과세, 2천만 원 미만은 분리과세인데, 보증금이 임대보증금도 비과세되는 거는 요것만 비과세되고요. 3주택 이상은 요것만 비과세되어지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초과는 종합과세 된다는 얘기죠.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2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되는 거고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자는 요거에 해당이 되면은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종합과세하고 분리과세가 된다.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 표 보는 방법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깜깜해가지고 잘 안 보여서. 표 보는 방법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임대주택 등록 및 증정 절차를 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등록하려면은 우선에 이제 구청에, 여기는 구청이겠죠. 서울시는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 가서 주택과에 신청하면 5일 내에 발급을 해줍니다. 구비 서류는 이게 한번 보세요. 이런 거 쭉 구비하면 되는데, 이게 3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 했잖아요. 3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달력을 보니까 3월 30일이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3월 30일 토요일이라면 구청이 문 안 열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청에 물어보니까, 어제 물어보니까 그런 거 등록 기준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공휴일이 그 등록 마감일이라면은 전일로 땡겨진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3월 31일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3월 31일 갔다가는 안 됩니다. 3월 30일날까지 적어도 그 전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납기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말일이면 이 길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 등록하고 이런 것들은 땡겨져서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게 신청을 하면 한 5일 정도 걸린대요. 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거기 구청에 가서 등록을 해야죠. 또 세무서 가서 등록을 해야죠. 이게 이제 구청에서 원래 그 법적으로 5일 이내에 발급해주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5일이 걸린다는 걸 가정을 하고 이제 만약에 등록을 하시려면은 그 기간 안에 하시고, 세무서는 사업자 등록은 사실은 3일이거든요. 그 3일인데, 그 구청에서 등록한 거 이런 거 갖고 오면은 뭐 급하면은 세무서는 그렇다고 제가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100%는 아니지만 당일날 거의 당일날 발급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사 뭐 불효튼튼이라고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하세요. 뭐 이것저것 재다가 뭐 마지막 판에 가서 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구청에서 그럼 5일 전에 하는데 3월 31일이 아니고 3월 30일날까지 해야 되고, 처리 기간이 5일 되고, 또 구청에 또 이게 보니까 뭐 면허세도 내는 거 있다던데요. 임대 등록하게 되면은. 모르셨어요? 네, 매년 내요. 뭐 29,700인가 뭐 19,700인가 얼마 내던데. 하여튼 면허세도 내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 등록일이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에 등록하는 게 그게 등록일 기준이 아니고요. 담당자가 등록 처리를 하는 게 그게 등록일 기준이랍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등록은 그렇고, 나중에 이제 바뀌는 거는 임대 호수가 추가되거나 뭐 이게 삭제인데 오타가 났네요. 주소지 이전 정정하면은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기타로 그냥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그냥 한꺼번에 묶어봤습니다. 먼저 임대주택 의무 위반 과태료. 저도 이제 뭐 이게 지방세법이라서 그래도 공부하는 셈 치고 찾아봤는데 과태료 1,000만 원짜리가 있고 50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1,000만 원짜리는 임대 의무 기간 중에 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 뭐 중공공 이런 거는 8년이죠, 그죠? 8년이고, 그리고 뭐 4년짜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500만 원짜리는 임대 조건 이런 거 보증금 월세 5% 인상을 위반한 경우에, 그리고 임대 계약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이런 게 이제 과태료 500만 원짜리고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이거는 제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그러면 표준 임대차 계약서 아닌 사람은 어떡하냐 물어보니까 그거는 괜찮대요. 앞으로 이제 임대사업 등록하고 새로 뭐 임대차 계약할 때는 요거 분명히 써야 된대요. 지금 현재까지는 괜찮답니다. 괜찮고, 앞으로 만약에 임대 계약을 갱신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표준 임대 계약서를 꼭 사용하셔야 되고, 사용 안 하시면 이제 뭐 과태료 500만 원짜리가 부과된다.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무임대 기산일인데요. 의무임대 기산일은 요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된 경우,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된 경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3년 전에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한 거예요. 3년 전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가 그러면은 개시일이냐, 뭐 8년, 4년 그걸 시작하는 기산일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뭐 10년 전에 했든 20년 전에 했든 상관없고, 임대 등록일 현재로, 임대 등록일 현재 이제 뭐 5년, 뭐 8년 그 기준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하려고 마음먹으면 빨리빨리 등록하는 게 낫겠죠. 뭐 기간에 뭐 촉박한 부분도 있고 혹시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등록을 하셔서 그 등록 기간을 빨리 좀 당기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고, 분양권은 이게 분양권에 대해서 지자체 쪽에서 정말 확실하게 말씀은 안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분양권만 갖고 있는 경우에도 이게 중공공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 등록이 가능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그 100% 양도소득세 감면하는 거 있잖아요. 올해 말까지 그 등록을 하고 3개월 이내에 그거 하고 뭐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봤던 2번요. 2번은 한시적인 거잖아요. 2018년 12월 31일까지인데 그거는 올해 안까지 무조건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자체도 뭐 이렇게 국세하고 또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어차피 한시 규정이라서 분양권에 대해서 등록을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2번 그걸로 적용받기 위해서 분양권도 지금 등록을 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중공공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4년짜리로 등록을 받아주지 않을까. 저도 그쪽에 의견만 들었지 뭐 법으로 유권 해석받은 게 아니라서 그런 내용으로 전화 상담한 적은 있습니다. 어제 상담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양권을 만약에 그 중공공 임대주택이나 이런 임대주택으로 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됐으면은 그거는 분양권이라는 거는 뭐 집도 없는 거잖아요, 아직요. 나중에 실제 그 입주한 날, 실제 입주일, 그거는 등록일도 아니겠죠. 분양권에 대해서는 실제 그 사람이 입주한 날에 임대를 개시한 그 기산일 시점으로 본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건강보험료 정상부과 및 등록사업자 감면. 이게 이제 뭐 기존에 등록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새로 좀 등록해 보겠다는 분들은 이게 이제 보험료가 문제입니다. 이게 사업자 등록하는 순간에 이제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떨어져 나와서 이제 보험료 부담이 있으니까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보험료 부담이 이제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간 건보료 이상분, 이것도 보니까 말이 참 재밌더라고, 이게요. 이게 건보료 대폭 감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건보료 인상분 대폭 감면이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뭐 그럼 안 해주는 것보다 낫지만 왠지 쏘갔다는 기분이 드는 게 어쨌든 뭐 이렇게 대폭 감면해 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계산해 보니까 이게 자기 개개인의 그 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임대 기본 공제를 기준으로 해서 연간 한 1,33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될 수 있겠더라는 통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팎에 그것 좀 넘거나 좀 미만이거나 뭐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대략
뭐 한 1,333만 원 정도로 나오면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겠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고, 정말 너무 어려워서 많이 힘드셨죠. 나중에 이제 자료 달라 하셔서 차근차근히 물어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모르시면 언제든지 여기 제 전화번호 알거든요. 전화 주시면은 제가 놀면서 전화 안 받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또 그 공모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 전화만 다 받아주면 좋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손해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메모 남겨주시면 전화 드리고 쉬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좀 죄송하고요. 하여튼 어려운 강의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혼자 공부해 보시면 좀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속,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